벤처 인증의 문이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네.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있어야 거의 절대적으로 네. 벤처 인증을 받게 됐고요. 벤처 인증이 병역특례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이 벤처가 가능한지, 이노비지가 가능한지, 병역특례가 가능한지 무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요. 기업부설 연구소, 신벤처 인증 이런 얘기 저희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게 병역특례의 지름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우선은 그러면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 이게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말씀 좀 주시죠. 네. 기업부설 연구소와 벤처 인증이 병역특례의 지름길이라는 오늘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기업부설 연구소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연구소 인증이 있든 없든 간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이 있습니다. 네. 간단한 제품을 만드는 것부터 디자인하는 것까지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그런데 연구소 인증을 받은 경우 또 받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연구소 인증을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나중에 세액공제까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인증을 받지 못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없게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제도가 좀 변경돼서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벤처 인증을 받을 때 벤처 인증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네네.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없으면 벤처 인증을 거의 받기 힘들게 된 것이 최근에 기업부설 연구소의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이제 신벤처 인증이라 그래 이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벤처 인증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제 연구소가 들어가면은 벤처 인증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이 벤처 인증도 굉장히 혜택이 많잖아요. 네. 이 벤처 인증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벤처 인증은 사실 작년에 네. 법률이 개정됐고요. 올해 2월부터 정식으로 개정된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네네. 과거에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벤처 인증 기업은 약 4만 개에 육박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 창업 활동도 많아지고 기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벤처 기업의 숫자는 늘어나야 되는데 네. 이런 반성과 평가가 있는 듯합니다. 제대로 된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었다라고 내부 평가하는 듯합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인증을 해주고 그 기업에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과거에는 벤처 인증 받는 거 사실상 쉬웠는데 네. 올해 실제로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요. 네. 작년까지 벤처 기업인데 올해 갱신을 해야 되는데 안 돼.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네. 간신히 붙은 기업도 허다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것은 거꾸로 벤처 인증의 문이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 통계가 어떠냐면요. 지금 통계 숫자를 보면은 4만 개가 아니라 3만 9천 개에서 3만 8천 개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기업부설 연구소 신벤처 인증 아까 우리 처음에 제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병역특례랑 뭔 관계가 있다라는 뭐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있어야 거의 절대적으로 네. 벤처 인증을 받게 됐고요. 네. 벤처 인증이 병역특례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딱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병역특례가 뭔지부터 좀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병역특례는 네. 일반적으로 현역으로 네. 군대를 가게 되는 젊은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네. 또 석박사 하는 그런 고급 두뇌가 군대를 가게 되는데 네네. 특례를 주는 거죠. 중소기업은 사실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국가가 정책적으로 병무청을 통해서 어떤 대상 사람에게는 특혜를 줘서 군대를 가게 하지 않고 중소기업에게 근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산업기능요원이라 그래서 이것은 예전으로 얘기한다면 공고 혹은 네네. 요즘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 젊은 친구들이 중소기업에게 특정하게 지정된 회사에 가게 될 경우에 현역은 36개월, 보직력은 26개월 네네. 이렇게 해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이고요. 네. 석박사 고급 두뇌는 전문 연구요원 제도라고 해서 36개월을
기업에 소속돼 있는 부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어떤 기업들이 병역특례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을 우대하기 때문에 중소제조업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중소기업, 네. 그리고 제조업이고, 네. 그리고 직원이 상시 근로자가 10명이 넘는 기업에 한해서 병역특례 제도가 시행됐었습니다. 네. 그 기업을 선정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벤처가 어떻게 연관되냐면 상시 근로자 10명이 절반으로 줄어서 벤처 기업은 5명 이상이면은 그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병역특례 인증은 아무 때나 그냥 신청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1년에 한 번 6월 달에 됐는데 올해 특례로가 만들어져서 네. 1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러나 중간에 또 제도가 일부 변경이 돼서 내년에는 한 번에 6월에 한 번으로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연구소 인증과 그 다음에 벤처 인증 요거랑 병역특례가 연관성이 있다. 뭐 어떤 부분이 연관성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다음번 우리 영상에서는 이 병역특례 인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병역특례 제도의 장점, 기업의 장점, 그리고 그 병역특례로 입대하려고 하는 그런 고급 두뇌나 공고 출신들의 어떤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은 과연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네네. 인증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될지 잘 모르시는 그런 아마 대표님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미리 사전에 진단을 통해서 네. 우리가 어디가 가능한지 확률이 네. 얼마나 되는지 아실 수 있으시죠? 네. 일반적인 기업은 본인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검토하시기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던져주시면 그 기업이 벤처가 가능한지 이노비지가 가능한지 병역특례가 가능한지 무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병역특례 인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